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검찰 공소장과 배치되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잇따라 나오긴 했습니다. 먼저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그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본 대로 만약에 단전 단수를 무작정 하게 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홍 대변인, 네. 대통령 공소장입니다. 검찰 공소장 같이 보시죠. 자, 여기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주어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보여주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문건을 보여주고 지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관 오늘 얘기는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장과 배치된 진술이 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장관 얘기는 지시를 받았다면 자신이 2시간이나 있다가 그렇게 뭉갰다가 나중에 이제 소방청장한테 다른 일로 전화할 때 그렇게 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13일 날 변론 끝내고 그걸로 어떻게 판단을 할까? 과연 그렇게 판단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90분, 한 사람당 90분 딱 끝나면 끝,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진상을 가릴까 하는 그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 저는 이제 언론사에 대한 저런 단전 단수는 사실은 국회 봉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았느냐, 이제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았다 하더라도 입법부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게 헌법개헌법에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 이제 병력이 투입된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논점인 건데, 사실은 헌법개헌법에 언론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출판, 결사, 집회, 언론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은 그 국회 봉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렇게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 공소장에 적힌 대통령의 혐의와 쭉 봐주십시오.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배치되는 건요, 지난주 재판, 이번 주 재판에서 여럿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검찰 조서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반발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따라서 전문법칙을 완화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전문법칙이 그러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 헌법재판은 특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단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파면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막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들끼리도 서로 막 상충되는 것들이 많고, 또 지난번에 홍 장원이나 뭐 다른 관계자들 우리가 여기서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들의 그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이게 뭐 검찰 수사다, 뭐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의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지금 나와 있는 조서들 다 여러 기관들이 중구난방 조사한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지금 증인들이 말하는 거 이거 배치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소장은 그런데 한 기관에서만 작성하잖아요. 어디서 작성을 하죠? 검찰입니다. 윤 대통령이 평생 몸을 담았던 곳이 검찰 조직이고요. 바로 본인이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은 떠났고, 그리고 또 떠났지만 그러면 검찰의 이 공소장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기술 능력이 갑자기 퇴화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으로 약간은 좀 모순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공소장을 작성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로 배치되는 증언들은 어떤 식으로 배척을 하고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고 저는 작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일종의 침뱉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하고 그 관계의 문제인데,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징계 절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그보다 좀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논리인데, 물론 뭐 대통령 대변인,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처럼 상당히 한 번만에 안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단심 재판이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증거를 채택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진즉에 헌법재판소법을 바꿔 놨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기가 진행 중인데 일종의 꼴대로 옮기자는 그런 논리로 들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했던 언론사 뭐 단전 단수 부분 있잖아요. 멀리서 봤지만 쪽지는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단전 단수라는 것은 일종의 계엄을 추진하는 측의 의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난번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사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했을 때 많이 망설였잖아요. 그런데 계속 추궁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상민 장관이 전화를 와서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해 주라는 이야기를 허석권 청장이 증언을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이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경찰청의 협조 지시 운운은 도대체 어디서 놓은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사실은 앞서 우리 혼석 대변인께서 비상계엄 될 경우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이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우리가 수많은 계엄을 겪었지만 그 어떤 독재 정권도 단 한 번도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